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9월 11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다음 주에 우리 2학년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진짜 안타깝지만요. 여러분들도 정말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금만 버텨보고요.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 또 등교 수업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어봅시다. 이제 중간고사도 또 보게 될 거니까요. 알겠죠? 네, 아직 초반이니까 열심히 한번 의지 불태워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과 그리고 그 해의 의미를 같이 이해해 볼 겁니다. 자, 먼저 개념 톡톡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오늘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다음 두 방정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있는 대로 써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1번엔 2x 플러스 3은 5라는 방정식이 나왔고요. 2번은 2x 플러스 3y는 5라는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한눈에도 보이죠? 네, 그쵸. 한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혹시 숨어있는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고민하면서 각각 칸마다 하나씩 적어보세요. 자, 모두 적어보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니까 안타깝네요. 자, 먼저 선생님이 생각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1번과 2번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등식이다. 그리고 문자가 있다. 뭐 등등등 이걸 합쳐서 선생님은 뭐라고 적었냐면요. 네, 둘 다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적은 친구들 있겠죠. 네, 생각해보면 자, 보면은 1번 문자가 x밖에 없죠. 그쵸? 근데 얘는 몇 차예요? 저 1차죠? 그리고 2번 문자가 xy죠? 자, 얘도 1차죠? 네, 둘 다 1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x의 개수가 2이다. 상수항이 5이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둘 다 1차 방정식이다를 꼽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어요. 다른 거 적었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이 딱 눈에 보이죠? 1번은 문자가 몇 개? 그쵸, 한 개죠. 미지수가 한 개고 그 다음에 2번은 두 개예요. 그쵸?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해까지 생각해 본 친구 있을까요? 네, 그 친구 있다면 좀 더 깊게 생각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 1번의 해는 뭐일까요? 그쵸? 뭐가 나와요? 네, 바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해가 1이에요. 즉 x는 1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한 개가 되겠죠? 네, 그럼 2번 볼게요. 그럼 2번의 방정식의 해는 뭘까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해가 쌍으로 나와야 되죠. x랑 y의 쌍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적을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배웠죠. 무슨 쌍? 네, 그쵸. 순서쌍. 해가 순서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혹은 x는 뭐일 때 y는 뭐 이런 식으로 쌍으로 존재하게 돼요. 해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왼쪽에선 해가 한 개였어요. 그쵸? 근데 2번은 해가 한 개일까요? 네, 해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1이면 성립하죠. 네, 2 더하기 3은 5니까. 근데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3일 때도 성립합니다. 자, 곱해보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네, 마이너스 4고요. 3 곱하기 3은 9죠. 더해서 5가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자, 2 곱하기 4는 8이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둘이 더해도 5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해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방정식, 지난번에 배웠던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지수가 두 개인 이런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미션 했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 선생님이 영상 제공하면서 어려운 학습지 하나 줬었죠. 첫 번째 차시 때. 네, 그때 선생님이 감동학습지로 각 반마다 2명씩 뽑았는데요. 선생님이 전체 친구들 중에 대표로 또 2명을 뽑았어요. 바로 3반의 지수랑 2반의 명진 친구인데요. 이 두 친구들이 감동학습지로 선발이 됐는데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왼쪽 지수 거를 볼게요. 그때 TOT 김밥의 가격이랑 라면의 가격을 앞장에다 적는 거였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까지 그 영상을 보고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지수가 적은 것처럼 47만 9천 맞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김밥 개수랑 라면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였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2번에서 표로 풀고 3번에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일단 표로 푸는 과정에서 김밥 개수를 100개라고 가정하고 라면을 50개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 100개라고 가정하고 51개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47만 9천이 나올 수 있도록 쭉쭉쭉 대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김밥이 106일 때 라면이 46개일 때 47만 9천이 나오더라. 그래서 106그릇, 46그릇 이렇게 지수가 구해줬는데요. 이거 계산이 되게 복잡했을 텐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풀어준 점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진이도 보면은 전체 매출액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밥 개수랑 라면 개수를 이렇게 각각 추측을 해서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김밥이 99개이고 라면이 52개일 때 47만 9천원이 나와서 99그릇, 라면은 52그릇 이렇게 답을 구해줬는데요. 자, 밑에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과정도 두 친구 다 너무 잘해줬는데, 방정식으로 풀면 사실 조금 더 간단해져서 선생님이 이제 3번으로 준 건데요. 일단 TOT 김밥과 거미새 라면을 합쳐서 총 매출액이 47만 9천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3000x 플러스 3500y는 47만 9천, 이런 방정식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김밥 개수를 x, 그 다음에 라면 개수를 y라고 했으니까 3000x 플러스 3500y는 47만 9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훨씬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둘 다 000000 뒤에 00이 적어도 2개씩은 붙고 또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풀면 개수가 훨씬 간단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한 건데, 사실 지금 지수가 한 것보다 더 약분이 되긴 해요. 지금 둘 다 5로 약분이 되죠? 네, 그래서 5로 약분을 하게 되면은 6x 플러스 7y는 958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해서 풀었으면 조금 더 대입하기 편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대입해서 풀어주는 과정인데요. 자, 둘 다 너무 잘 해줬죠? 네, 우리 명진이도 여기서 더 약분할 수 있었어요. 네, 그건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필기에다가 계산 과정까지 다 적어준 두 친구한테 선생님이 스티커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들 두 친구처럼 성실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미션 활동에서 골목식당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건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원래 미션은요, TOT 김밥의 개수랑 그 다음에 거미새 라면의 개수가 궁금했었어요. 매출액은 47만 9천 원일 때, 그쵸?
자, 그랬더니 앞에서 우리 두 친구 거를 잠시 보면은 우리 지수의 답은 뭐였어요? 그쵸? 김밥이 106그릇이고요. 라면은 46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 명진이는 김밥이 99, 라면이 52였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은 걸까요? 네, 정답은 둘 다 맞았습니다. 둘 다 맞은 거예요. 둘 다 계산해보면 47만 9천 원 둘 다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럼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나? 네,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죠? 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조건에 TOT 김밥과 거미새 라면을 합쳐서 총 151개를 팔았대요.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답이 몇 개가 나올까? 답이 뭐가 나올까? 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미션에서의 해는 명진이는 x가 99일 때, 즉 김밥이 99개일 때 라면은 52개, 이게 나왔고요. 즉 99,5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김밥이 106일 때 라면은 46개, 즉 106,46이 답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의 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아요. 총 몇 개예요? 23개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조건, 김밥과 라면을 합쳐서 151개를 팔았을 때 그것까지 만족하는 해는 무엇일까요? 네, 이 해들 중에서 합쳐서 151이 나오는 해를 찾아볼게요. 자, 먼저 1,136은 더했을 때 얼마예요? 137이죠.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138이죠. 더하면. 자, 지금 보니까 한참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85,64. 둘이 더하면 얼마? 149죠.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92,58. 150이죠. 자, 그 다음 게 뭘까요? 네, 합해서 151이겠죠? 네, 그래서 추가 조건까지 고려했을 때, 즉 합쳐서 151개까지 만족하는 해는 뭐밖에 없다? 99,52 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영상 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골목식당 멤버들은 김밥을 99개랑 라면은 52개를 팔았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보면 106,46 나오죠. 이게 바로 지수가 적어준 답이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 조건까지 선생님이 붙인 이 조건까지 고려를 한 답은 99,52가 되겠다. 그러면 한 개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지난 시간 기억을 되돌려서 미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웠던 방정식은 무엇이었냐? 네, 바로 이것이었죠. 3000x 플러스 3500y는 47만 9천이었습니다. 왜? 김밥이 3,000원이었고요. 라면이 3,500원이었고 합쳐서 47만 9천원이었거든요. 그리고 x는 김밥 개수였고요. y는 라면 개수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방정식이 세워지죠. 자,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하기도 했었어요. 약분을 하면 얼마까지 나온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약분을 하면 6x 플러스 7y는 958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해는 몇 개라고요? 네, 엄청 많다고요.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으로부터 만든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추가 조건이라고 하면 TOT 김밥과 거미새 라면을 합쳐서 151개를 팔았다 이거예요. 이거 방정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김밥 개수는 x, 라면 개수는 y죠. 둘이 합쳐서 151이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네, 이게 되겠죠? x 플러스 y는 151. 자,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해는 몇 개일까요? 이 방정식만 만족하는 해. 네, 얘도 엄청 많겠죠? 자, 얘는 총 152가지입니다. 0,151. 둘이 합쳐도 151이고요. 그다음 2,150. 쭉쭉쭉. 한 다음에 58,53. 99,52. 100,51. 땡땡땡. 151,0까지. 152개나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는 무엇일까요? 네, 그쵸. 딱 봐도 보이죠? 네, 99,52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네,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면서 밑에 방정식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99,52예요. 그럼 해가 딱 한 가지로 고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위에 있는 이 방정식과 밑에 있는 이 방정식을 연립해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앞에 중괄호로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서 나타냈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방정식을 중괄호를 사용해서 연립해서 나타내는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바로 어떤 해를 구한다? 네,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해준다. 그럼 몇 개가 나와요?
네, 딱 한 개, 유일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요. 이 위에 거 방정식 그리고 밑에 방정식 각각의 1차 방정식은 해가 많을 수 있지만 둘이 연립했을 때, 즉 공통의 해는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은요. 두 개 이상의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주로 뭘 사용한다? 네, 바로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또 다시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예제 1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요. x, y의 값이 자연수일 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자, 여기 빈칸은 네, 첫 번째 빈칸은 8이고요. 그 다음 빈칸은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각각의 연립 방정식의 네, 공통인 해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의 해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줄게요. 밑에 표 있죠? 네, 1번 표에다가는 1번 방정식의 해를 적고요. 2번 표에는 2번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1분 동안 구해보세요. 네,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일단 지금 x, y의 값이 둘 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x는 뭐부터 가능해요? 그쵸, 1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정식에서 x가 1이니까 자, 2 더하기 y가 8이죠. 그러려면 y 값은 그쵸 6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은 2, 4 더하기 y죠. 그쵸. 그럼 4 더하기 y가 8이려면 y는 4여야 되고 3이면은 2, 3, 6이니까 2를 더해야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4면은 8이니까 y가 0이어야지 합해서 8이 되는데 자, 여러분 0은 자연수예요? 네, 아니죠. 그래서 4일 때 y값이 0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x가 5가 되면은 2 곱하기 5는 10이죠. 10 더하기 y가 8이려면은 y값이 얼마여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음수가 나오니까 얘도 자연수 값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x값이 5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제 y값은 계속 음수가 나올 거라서 정답은 몇 개? 네, 1번의 해는 이렇게 세 가지일 겁니다. 1,6, 2,4, 3,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푼 친구 있을까요? 자, 지금 보세요. y에다 먼저 대입을 하는 거예요. 1을. 자, 그럼 y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2x 더하기 1이 8이니까 자, 2x가 얼마? 그쵸, 7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얼마 나와요? 2분의 7이 나오죠. 그래서 x값이 2분의 7이 나오는데 2분의 7은 자연수예요? 네, 아니죠. 그러면은 1일 때 안 되고 2일 때부터 이렇게 쭉 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y에다가 1, 2, 3, 4 먼저 대입하는 거랑 아까 전에 한 것처럼 x에다 1, 2, 3, 4 먼저 대입하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해요? 네, 그쵸. x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하죠. 자, 이렇게 뭐에다가 주로 대입을 먼저 하는 게 편하냐면요.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지금 x랑 y 앞에 있는 개수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x의 개수는 2죠. y의 개수는 없는데 이렇게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와 1 중에서 개수가 큰 건 뭐예요? 네,
2, 즉 x가 더 개수가 크죠? 이렇게 개수가 큰 미지수부터 대입하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면요, 개수가 작은 것부터 대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개수가 큰 이 부분, 이 개수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방금 전에 2분의 7 이렇게 나눠줬듯이. 그러면은 이제 분수가 나와서 조금 복잡해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막 생겨요. 그래서 개수가 큰 미지수부터 대입하는 게 편하다는 거는 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1번 방정식은 1,6, 2,4, 3,2 세 가지의 답이 나온다는 걸 알았고, 자, 2번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y의 개수는 1이죠. 그러니까 둘 다 개수의 크기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비슷하니까 뭐부터 대입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먼저 대입을 할게요.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y가 2니까 y 값은 얼마? 그쵸. y는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3이고요. 그 다음 x값이 2가 된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y가 2가 되니까 y는 얼마여야 돼요? 네, 그쵸. 4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x값이 3이 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y가 2니까 y값은 네, 마이너스 3 넘어가서 5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x값이 4가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y가 2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y값이 6이 되죠. 그러면은 x가 5일 때는요? 네, 그쵸. y값은 7일 거고요. 6이면은 8.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죠. 지금 문제는 연립방정식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면 어떤 해를 구한다? 네, 바로 공통인 해를 구한다. 자, 그래서 공통인 해를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쭉 보면은 2,4, 2,4가 둘 다 있죠. 1번과 2번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네, 2,4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 적어도 돼요. x는 2, y는 4.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데 순서상이 아무래도 편하죠? 네, 그러면 순서상으로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 4번입니다. 자, x, y의 값이 자연수일 때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의 네모 말씀드릴게요. 1번의 네모는 23, 그리고 밑에 네모는 y입니다. 자,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의 네모는 첫 번째 2y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네모는 3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 4번에 1, 2번 지금부터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먼저 위 방정식과 아래 방정식을 해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의 해부터 구해볼게요. 자,
x 플러스 5y가 23인데 x와 y 중에 개수가 더 큰 게 뭐죠? 그쵸. y죠. 앞에 5가 붙어 있고요. x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y부터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 y 값이 다 자연수일 때를 묻고 있으니까 y에다 1부터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5는 23. 자, 그러면은 x가 얼마여야 돼요? 그쵸. 18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18이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2일 때.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5이 10은 23이에요. 그러면은 x가 얼마여야 돼요? 그쵸. 1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y가 2일 때는 13이고요. 그 다음 y가 3일 때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5, 3, 15는 23. 자, 그럼 x가 얼마여야 돼요? 그쵸. 23 빼기 15니까 8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y가 4일 때는요. 네, x 플러스 5, 4, 20은 23. 자, 그러니까 x가 얼마? 네, 그쵸. 3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y가 5일 때 볼게요. 자, y가 5일 때는 x 플러스 5, 25는 23이죠. 이거 정리해주면 x가 얼마예요? 저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5니까 23 빼기 25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여러분 마이너스 2는 자연수예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해는 이렇게 총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정식 해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x랑 y의 개수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그쵸. x죠? x부터 대입하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 3 더하기 y가 13이니까 y 값은 10이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3이 6 더하기 y가 13이니까 y는 7이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3, 3, 9 더하기 y가 13이니까 y는 4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그쵸? 3, 4, 12 더하기 y가 13이니까 y는 1이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일 때 한번 볼게요. 자, 5일 때 대입해보면 3, 5, 15 더하기 y가 13이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y가 얼마예요? 13 빼기 15, 즉 마이너스 2죠. 자, 근데 마이너스 2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되지 않고 이번에도 답은 4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우리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결국엔 공통인 해를 찾는 거죠. 자, 위아래 보니까 뭐가 공통이에요? 네, 그쵸. 여기 3,4 이 부분이 똑같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얼마다? 네, 3,4였습니다. 모두 다 맞았나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방정식 보니까 x 플러스 2y는 12. 자, y의 개수 2. 보이죠? 그래서 y부터 대입을 하는 게 낫겠죠? y의 개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자, y에다가 1, 2, 3, 4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y가 1일 때는 x 플러스 2가 10이니까 x는 10. 그 다음에 y가 2일 때는 x 플러스 4가 10이죠. 그러니까 x가 얼마? 8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3일 때는 x 플러스 2, 3, 6이 10이니까 x는 6. 그 다음에 y가 4일 때는 x 플러스 2, 4, 8은 10이니까 x가 얼마? 네, 4죠. 그 다음 마지막 y 값이 5일 때는 x 플러스 2, 5, 10은 10이니까 x는 2가 되겠네요. 그리고 6일 때 해보면 알겠지만 x가 0이 나와가지고 이 이후로는 자연수해가 나오지 않아서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해는 이렇게 5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정식 보면은 x의 개수가 얼마예요? 저 1이고요.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둘 다 개수가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대입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x에다가 1, 2, 3, 4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가 1일 때 집어넣어 보면은 1 빼기 y가 3이니까 y가 얼마여야 돼요? 그쵸? y 넘어가고 3 넘어가면은 y는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는 자연수해가 아니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x가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2라고 한다면 2 빼기 y가 3이니까 y는 얼마여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y 넘어가고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자, 그럼 얘도 자연수해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 빼기 y가 3이에요. 그럼 y 얼마예요? 그쵸? 0이죠? 0도 자연수 아니죠? 자, 이제 4일 때 해볼게요. 자, x가 4면 4 빼기 y가 3이에요. 그럼 y가 얼마?
그쵸, 1이죠. 이때부터 자연수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x가 5라고 하면 네, 그쵸. 5 빼기 y가 3이라서 y가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해볼게요. 6일 때는 얼마일까요? 네, 3일 거고요. 7일 때는 4. 땡땡땡 이렇게 무한히 나가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되니까 공통인 해를 찾아야겠죠? 자,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뭐가 공통이에요? 네, 여기 6,3이 공통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네, 6,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밑에 방정식에서 더 찾지 않았으면 6,3을 적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칸을 아무리 5칸을 줬지만 쭉 가봐야 돼요. 왜냐면 이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해봐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되는 해까지는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수학 듣기 문제라고 되어 있죠. 자, 수학은 여러분 만국 공통 언어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다른 나라에서는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학 언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도에 가든 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수학 기호를 말을 하면 그것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언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듣기 문제를 왜 넣었냐면 그동안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청각을 사용한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언어에서 듣는 연습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수학 듣기 문제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수업 끝마다 넣을 건데요. 이 듣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 삼아 첫 번째 문제이죠.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 돼요. 자, 수학 듣기 문제 들려줄 건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영상에서 들려주는 대화를 듣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대화를 좀 이따 들려줄 거예요. 자, 여학생이 말한 풀이 방법대로 예제1을 풀어보고 예제1의 풀이 방법과 비교해서 어떤 풀이가 더 나은지 의견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대화를 들려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대화에서 여학생이 나와요. 그 여학생이 말한 풀이 방법대로 요 예제 1번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 1번 풀었던 방법 있죠? 네, 그 방법과 비교해서 어떤 풀이가 나은지 의견을 적어보시면 돼요. 요 칸에다가. 그래서 나의 의견은 무엇이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유를 적을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답을 맞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지에다가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그 의견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답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듣기 문제 나가겠습니다. 총 2번 들려드릴게요. 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에는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두 방정식의 공통의 해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어. 어떤 방법?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방정식의 해들 중에서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지. 오,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한번 그렇게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봐 주라.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에는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두 방정식의 공통의 해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어. 어떤 방법?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방정식의 해들 중에서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지. 오,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한번 그렇게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봐 주라. 자, 여러분 모두 다 들었나요? 네, 그러면은 이 학습지에다 자, 그 여학생의 방법대로 예제 1번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견과 이유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과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오늘의 학습지 풀어서 사진 찍어서 내 과제에 첨부 파일로 제출하는데요. 학습지 인쇄하기 힘든 친구들은 구글 문서 파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고요. 오늘도 감동 학습지 2명 선발할 예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스티커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온라인으로 보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